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다저스는 3명의 20승 투수를 배출했습니다. 2011년과 2014년 두 번 달성한 클레이튼 커쇼, 1988년 오렐 허시아이저, 그리고 1990년 라몬 마르티네스입니다. 다저스는 라몬 마르티네스를 지켰으면서 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트레이드한 걸까요?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키가 5피트 10인치로 180cm인 반면 라몬 마르티네스는 193cm였기 때문입니다. 허시아이저는 190, 커쇼는 193으로 두 선수 역시 장신 투수들인데요. 키 작은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다저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버팀으로써 명예전당 투수가 됐는데요.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5피트 11인치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팀 린스컴입니다. 워싱턴주 벨뷰 출신인 린스컴은 워싱턴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리그 최고의 투수가 됩니다. 2001년 이후 지난 20년간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골든 스파이크상을 따낸 전업 투수는 2001년 마크 프라이어와 2004년 제로드 위버, 2006년 팀 린스컴과 2007년 데이비 프라이스, 2009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2011년 트레버 바우어 6명밖에 없습니다. 린스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키는 프라이어, 프라이스, 스트라스버그가 모두 196, 위버가 2m 1, 바우어가 185로 평균 195입니다. 2006년 드래프트에 나온 린스컴은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패스트볼과 캐리 우드의 커브를 가진 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린스컴의 가장 꽂힌 팀은 10순위 지명권을 가진 샌프란시스코였는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린스컴이 3순위 내 지명을 받을 걸로 생각해 포기한 상태로 드래프트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3순위 템파베이가 린스컴을 뽑기로 하고 린스컴과 계약 합의까지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가 요동치게 됩니다. 1순위 캔자시티가 앤드류 밀러 대신 루크 오체이버를 뽑은 데 이어 2순위 콜로라도마저 에반 롱고리아 대신 그렉 레이놀즈를 뽑게 됩니다. 이에 템파베이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롱고리아를 뽑았고 린스컴은 밀리고 밀려 10순위 샌프란시스코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반면 원래 커쇼를 뽑을 계획이었던 6순위 디트로이트는 밀러가 남아있자 커쇼 대신 밀러를 지명합니다. 결국 승자는 롱고리아를 얻은 템파베이와 함께 커쇼를 뽑은 다저스 그리고 린스컴을 데려간 샌프란시스코가 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11순위에서 슈어저를 지명함으로써 승자가 될 뻔하지만 슈어저가 꽃을 피우기 전에 트레이드함으로써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06년 드래프트의 패자는 호체이버를 뽑은 캔자시티, 커쇼를 놓친 디트로이트와 함께 5순위 시애틀이었는데요. 시애틀은 워싱턴주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 대학 출신 린스컴이 연고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린스컴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시애틀은 린스컴 대신 브랜든 모로를 뽑게 되고 모로는 시애틀에서 8승에 그칩니다. 린스컴은 작은 체구로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 그야말로 온몸을 쥐어짜 던지는 투구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린스컴에게 이러한 투구폼을 만들어준 사람은 보잉사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였습니다. 린스컴의 투구폼은 샌디 코펙스를 기본으로 밥 깁슨과 밥 펠러의 장점을 가미시킨 거라고 설명한 바 있는 아버지는 자신에게 먼저 테스트해보고 아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아버지는 50이 넘은 나이로도 88마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는 린스컴의 투구폼에 대해 온몸을 쥐어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린스컴의 아버지는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온몸을 사용해 투구 시 충격을 분산시키는 매우 안전한 투구폼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마크 프라이어는 상체 위주의 피칭을 했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지만 자기 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린스컴의 아버지는 비록 린스컴이 작은 사이즈의 활이지만 시위의 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힘껏 잡아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극단적인 스트라이드와 극단적인 꼬인각을 만들어내는 투구폼을 만들어줍니다. 린스컴의 투구폼을 분석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따르면 투수들의 일반적인 스트라이드 폭은 자기 키의 77%에서 8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쇼처럼 키가 193인 투수는 디딤발을 최대 168cm 앞에 내딛는 겁니다. 하지만 린스컴은 점핑 딜리버리도 아니면서 자기 키의 129%에 달하는 232cm를 내딛습니다. 린스컴의 스트라이드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는 벌렌더나 클리프리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들은 허리와 어깨 간 꼬인각이 40도에서 60도 정도인데 린스컴은 투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인 90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린스컴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투구폼을 이겨낼 수 있는 타고난 유연성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린스컴은 풀타임 첫 해인 2008년 24살의 나이로 첫 번째 사이영상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2연패에 성공합니다. 이때 LA타임즈는 왜 린스컴을 안 뽑고 커쇼를 뽑았냐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009년이 끝난 시점에서 린스컴은 통산 40승과 승리 기여도 17.5인 반면 커쇼는 통산 13승과 승리 기여도 6.2였는데요. 사이영상 숫자는 린스컴이 2, 커쇼가 0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성적은 린스컴이 70승과 승리 기여도 2.4, 커쇼가 156승과 승리 기여도 59.1, 그리고 사이영상은 린스컴이 0, 커쇼가 3이 됩니다. 어쨌든 사이영상 2연패에 성공한 투수는 샌디 코펙스, 데니 맥클레인, 짐 파머,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페드로 마르티네스, 랜디 존슨에 이어 린스컴이 8번째였는데요. 이후 커쇼, 슈어저, 디그롬이 추가됩니다. 특히 만 25살의 나이로 달성한 2연패는 24세 때 2연패를 한 클레멘스보다 한 살 많은 최연소 2위 기록이었습니다. 구속이 떨어진 2010년 린스컴은 8월 5경기에서 5패 7.82에 그치는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9월 6경기에서 5승 1패 1.94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4승 1패 1홀드를 기록하고 샌프란시스코의 56년 만의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21과 3분의 1이닝 무자책을 기록한 맷 케인의 활약도 뛰어났습니다만 NLCS에서 로이 할러데이, 월드시리즈에서 클리프 리와 총 4경기 맞대결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린스컴의 활약이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린스컴은 2010년이 끝난 오프시즌에 식사량을 많이 늘리고 그때까지 많이 하지 않았던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합니다. 이에 73kg이었던 체중이 2011 시즌 중반에는 85kg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 결과 2009년 92.3마일에서 2010년 91.3마일로 떨어졌던 구속이 2011년 다시 92.3마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2008년 2.62와 2009년 2.48에서 2010년 3.43으로 올랐던 평균자책점이 다시 2.74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린스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 그래도 위험한 투구폼에 늘어난 체중까지 더해지다 보니 발목과 무릎이 이겨내질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린스컴은 체중을 늘리면 부상이 오고 체중을 줄이면 구속이 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28세 시즌인 2012년 평균자책점 5.18과 함께 엘리트 투수의 지위를 잃게 된 린스컴은 2013년 7월 14일 샌디에고를 상대로 첫 번째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데요. 이때 148구를 던집니다. 148구는 2010년 에드윈 잭슨의 149구에 이어 노히터 역대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4구를 던지고 만들어낸 매치 최초의 노히터가 달성자인 요한 산타나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처럼 린스컴도 노히터 이후 하향세가 가속화됩니다. 이듬해 린스컴은 샌디에고를 상대로 또 노히트 노런을 만들어냄으로써 샌디 코펙스, 랜디 존슨, 로이 할러데이, 맥스 슈어저와 함께 사이영과 노히터를 모두 2번 이상 달성한 5명 중 1명이 됩니다. 하지만 사이영상 이외 노히터 이외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도 2개 이상인 투수는 역사상 린스컴과 코펙스 2명뿐입니다. 2010년 첫 번째 우승의 1등 공신이었던 린스컴은 2012년에는 불펜으로 건너가 13이닝 17K 1실점 활약으로 우승에 또 한 번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범가노의 원맨쇼가 펼쳐진 2014년에는 크게 뒤진 상황에서 나와 1.2이닝을 던진 월드시리즈 2차전이 포스트 시즌 등판의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사이영상 시즌이었던 2008년에 린스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지금까지 팔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부상을 당할 거라고 한다. 그 부상이 언제쯤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참 패기 있는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린스컴 그리고 아버지의 장담과 달리 린스컴이 정상적으로 가동한 시즌은 4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풀타임 첫 4년간 연평균 220이닝 244K 16승 9패 2.81을 기록했던 린스컴은 이후 4년간 연평균 154이닝 144K 10승 10패 4.68에 그치고 샌프란시스코를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에인절스와 계약하고 재기를 노리는데요.
하지만 9경기 2승 6패 9.16이라는 최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텍사스가 우승한 영입을 취소한 후 린스컴과 계약하지만 린스컴은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린스컴이 작은 몸과 위험한 투구 폼으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을 던지려고 했던 건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붙이고 너무 높게 날다가 태양의 열에 밀랍이 녹아내려 추락한 이카로스였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린스컴의 몰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혹사입니다. 대학 시절 린스컴은 145구 경기도 있었을 정도로 투구수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주립 때 토니 그인 감독이 스트라스버그의 투구수가 100개를 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준 것과 대조적이었는데요. 심지어 린스컴은 145구를 던진 날을 포함해 경기에 나선 날에도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90m 롱토스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린스컴의 아버지는 놀란 라이언의 책을 읽고 아들을 라이언처럼 훈련하게 한 체드 빌링슬리의 아버지처럼 어깨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보치 감독의 올드스쿨 야구도 투수 린스컴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린스컴은 풀타임 첫 시즌인 2008년 경기당 평균 투구수가 109개로 메이저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치 감독의 허락 속에 사이 영상 굳히기를 위해 마지막 2달간 2번의 139와 2번의 129를 던지게 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다저스가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은 덕분에 형 라몬과 같은 혹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불펜 투수로 데뷔한 페드로는 몬트리올에 가서는 펠리페 알로 감독의 철저한 관리를 받은 데다 심지어 첫 선발 풀타임 2시즌이 1994년과 1995년 단축 시즌이었던 반면 린스컴은 대학 시절부터의 혹사가 프로까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물론 철저히 관리해줬다고 해도 린스컴이 아주 롱런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허망한 은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린스컴이 부딪힌 것은 결국 사이즈의 한계였습니다. 린스컴이 180이 아니라 190cm짜리 투수였다면 린스컴은 덜 극단적인 투구폼으로 더 오래가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녀린 몸으로 긴 머리를 휘날리며 100마일에 육박하는 공을 던졌던 투수, 그래서 누구보다도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사라진 투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린스컴에게 열광하지 않았나 합니다. 온몸을 쥐어짜 던진 짱돌로 골리앗들을 무너뜨렸던 린스컴, 그가 보고 싶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